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선두에 달리던 유럽 기업들이 최근 노골적인 한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대표 방산기업인 나발은 아예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유력한 경쟁자로 한국이 떠오른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는데요. 이는 잠수함 사업에서 불가사의한 능력을 선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뛰어난 제조 능력을 선보이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입니다. 이에 캐나다에선 아예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잠수함 사업의 제1협력 대상자로 한국을 지목할 정도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유명 방산 기업인 나발에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제기한 주장은 티센크루프가 중요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모든 일이 티센크루프의 잘못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언급한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잠수함 기술의 경우 중요한 방산 기술인 만큼 제한된 범위에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맞으나 독일 티센크루프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발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기술 이전을 하는 등 다른 기업들과 달리 강력한 기준을 세워 자국 기술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독일 티센크루프는 그렇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 기업은 과거 한국의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214급 잠수함 사업에 같이 참여해 기술 이전을 한 경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209급 잠수함도 수출하면서 독일은 한국과 잠수함 사업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했죠. 그러나 티센크루프 입장에서는 나발의 주장이 어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을 이전하는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발만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제한적인 기술 이전만 했는데요. 기술 이전이라고 하지만 도면과 서류만 보여주고 알아서 기술을 가져가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지 않았고 독일어로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섞여 있는 상태라 말만 기술 이전이었지 사실상 민폐 행동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었죠. 지금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지만 과거 약소국인데다가 약간의 기술이라도 빠르게 배워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독일의 갑질을 그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당시 독일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던 정한구 기원은 그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다고 하는데요. 독일 기술자들도 같이 어울리지 않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따돌리는 등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의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들 독일인 기술자들로부터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이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가 기술자들에게 주는 등 이들을 구슬렸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이들의 기술은 당시 세계적인 수준이었기에 한국 기술자들 입장에서 이들의 노하우를 듣는 것이 곧 기술을 배우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결과 독일인 기술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독일인 기술자들도 쉽게 포기하던 것을 한국 기술자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 했고 그에 감복한 기술자들이 이것저것 알려준 덕분에 한국은 잠수함 기술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지금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잠수함 주력 기종과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발이 독일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독일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배우고 심지어 자신들을 능가할 정도로 기술 개량에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념과 기계의 한국인들을 우습게 본 결과인 셈이죠. 현재 한국 잠수함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작년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 해군 인도식에 해외 9개국 인사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들 해외 국가가 한국의 잠수함 인도식에 참여한 것은 한국 잠수함 수준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직접 보고자 찾아온 것인데요. 실제로 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향후 잠수함 사업을 통해 잠수함 수입을 고민 중인 국가의 외교관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신체호함을 유심히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강 잠수함 제조국으로 거듭나면서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 국가의 콧대를 완벽히 누른 것이죠. 심지어 최근 트럼프로 인해 촉발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무기 구입에 나선 유럽과 캐나다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대한민국 무기를 사들이며 자국 방어에 나서는 등 미국 의존을 버리고 자주 국방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실제로 해양 군사력이 매우 약한 캐나다는 최근 군사력 보충을 위해 대대적으로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국가의 참여 신청을 촉구했는데요. 한국은 그 참여 신청 촉구 국가 중 가장 먼저 초대를 받은 국가로
캐나다에서 차기 잠수함 제조 국가로 눈여겨본 장본인입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로 불리는데요. 사업 규모만 해도 6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이죠. 구체적인 잠수함 도입 숫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소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2척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사업인 600억 달러의 3분의 1 정도인 200억 달러가 잠수함 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2척 수입이 확실하다면 대략 한 척당 2조 원이 소모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신형 잠수함은 2조 원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프랑스 시프랑급과 같은 최신형 잠수함은 한 척당 최소 3조 원을 뛰어넘는 가격을 자랑하죠. 따라서 최신형 못지않게 성능이 뛰어나면서 2조 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잠수함이 캐나다 입장에선 유일한 해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국가인 한국이 최근 유력 협상 대상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캐나다 주요 언론인 더 허브는 한국이 최적의 구매 후보자라 밝혔고 캐나다 군 관계자들 역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문제는 한국만 후보자로 꼽힌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본 역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유력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타이케이급 잠수함도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 잠수함이 후보에 올라간 것이죠. 졸지에 캐나다에서 한일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큰 사업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열을 올리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죠. 특히 한국이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에서 K방산 수출로 이득을 보는 걸 질투한 일본이기에 이번 타이케이급 잠수함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를 마중물로 삼아 세계 방산 시장에 일본도 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치우쳐진 캐나다 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 왕립 해군 사령관 앵거스 탑시 해군 중장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해군의 현실과 향후 캐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캐나다는 1990년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빅토리아급 구형 잠수함 4척이 전부라며 직접 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잠수함 구입이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이 캐나다 해군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이자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명을 직접 드러낸 것이죠. 게다가 그는 대한민국이 만든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캐나다 북극 지역을 왕복할 수 있는 스펙이며 몇 달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는 사실까지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인 모델명을 언급하며 스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해선 명칭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들지 않는 모습이었죠. 캐나다가 이토록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 데는 일본의 잠수함이 지닌 자체적 단점도 있지만 한국 잠수함의 해외 수출 경험도 한몫했는데요. 단연간의 해외 수출 경험과 증명된 성과로 세계에서 한국 잠수함은 성능을 인정받은 명품 잠수함입니다. 이제까지 수출 기록이 없는 일본의 잠수함을 채택하는 것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자연스럽게 눈길은 검증이 완료된 한국 잠수함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자주포나 전차를 비롯한 기존의 K방산 외에도 이제는 잠수함까지 그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또 한 번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